네, 오늘은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직격 인터뷰 첫 번째 김두관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김두관 의원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장군수에서 행자부 장관으로 그리고 진보 세력 최초의 경남도지사 당선을 거쳐서 지금 국회의원으로 국정운영에 전력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 국민들한테 지방분권국가 어떤 그 청사진과 10대 복지국가를 갖다 내걸고 나오셨습니다. 현재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제 투표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일부터 시작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6명 컷오프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자신 있습니까? 당원과 국민을 믿고 있고요. 예. 저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네. 수도권 일극 해체하고 네. 불평등 극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김두관이다. 또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감한 자치분권 예. 그리고 급진적 균형 발전을 통해서 서울공화국이 아닌 연방자치분권 국가로 가야 한다. 이게 이제 제 핵심이고 예. 또 하나는 차별과 특권이 없는 나라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런 슬로건으로 지금 이번 경선에 임하고 있는데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 국민들께서 아무래도 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그래도 확실하게 할 후보는 김두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당원과 국민을 믿고 있고 당연히 본선에 이렇게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 길이 수도권 일극 체제가 해체돼야 된다는 이야기신 거죠? 예. 수도 서울은 이미 세계적인 도시가 돼서 네. 글로벌 경제 시티로 가고 네. 또 부울경, 호남, 충청, 대구, 경북, 서울 이렇게 5급 그리고 제주도는 환경특별자치도 네네. 강원도는 북한과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자치 특별자치도로 해서 5급 이특 체제로 하드웨어를 개편하고 나머지 현재 교육, 문화, 또 지방경제 이런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보완을 해야 되고요. 지금 175개 지방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고 226개 시군구 중에 105개가 지금 지방 소멸 위기를 맞을 정도.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경제와 지방대학이 몰락해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적인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에는 이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었지만 우리가 최근에 웅크타드라고 유엔 경제개발기구에서 57년 만에 개도국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 중심으로 교육, 정치, 문화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비수도권에 사는 2,600만을 돌아봐야 할 때고요. 저는 대한민국에 두 개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성 안에는 수도권의 나라가 있고 성 밖에는 비수도권의 나라가 있는데 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고 인인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당원과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차별과 특권 없는 나라. 예. 그 말씀하시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는데 예. 우리 이 후보님을 이야기할 때 리틀 노무현이라 이런 말을 갖다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듣고 기억할 건데 예. 그 왜 리틀 노무현이라고? 상식과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셨는데요. 또 우리 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가 소위 지역주의라고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께서 지역주의를 돌파하려고 정말 부산에서 3번, 4번 도전했는데 떨어지셨잖아요. 그 바보 노무현이 바보 노무현 이름 얻었는데 또 종로에서 그렇게 당선이 되셨는데 또 그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강함하게 또 부산 시장에 도전하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영남에서 우리 민주당을 하는 것은 정말 출마 안 해본 사람은 그 심정을 모릅니다. 정말 독립운동하는 심정을 하는데 제가 영남에서만 9번 출마해서 4번 승리하고 5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역주의 극복하려고 제가 노력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온 길하고 비슷하다 해서 언론에서 저를 리틀 노무현으로 이름을 닉네임을 붙여주셨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우면서도 마음속으로 많이 부담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구했던 국가균형 발전, 지방분권,
정부 핵심 행정개혁 이런 과제들이 여전히 미완을 가지고 남아있고 그 과제들을 제가 수행해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제가 참여한 것도 사실은 균형발전, 지방분권, 정부 핵심 행정개혁을 통해서 우리 국가는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은 더 행복해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비욘드 노무현, 예. 노무현을 넘어서야 된다. 예. 이런 이제 그 슬로건을 내걸었었어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이번에 비욘드 문재인이라고 친다면은 우리 후보님께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더 넘어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남북 한반도 평화 번영이라는 그리고 또 세계 8대 선진국의 반열에 올린 거 그리고 이제 K방역과 예. 지금 경제 성장이 굉장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 부분은 저희들이 개성을 할 거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예. 이제 선언을 하시고 아마 그 추진은 김두관이가 다음에 이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아마 일감을 남겨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비욘드 문재인 이렇게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예. 지금 내년 대선을 그 예측하는 많은 이 전문가라든지 볼 때는 아마 2012년 박근혜와 문재인 당시 후보가 1대1로 붙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격전이 벌어져 있었는데 그때 못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예. 내년 3월 9일에 있는 20대 대선이 예. 2012년의 재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범민주개혁 진보 진영하고 보수 진영의 양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 예. 사실은 호남과 40대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PK 후보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 대선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제가 살아온 가정이나 역경을 봤을 때 김두관이 가장 본선 경쟁이 있는 후보라고 저는 감히 자신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여론조사에 나오는 지지도지만 저는 11년 전에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53.5로 한나라당 후보를 꺾은 바가 있고요. 그래서 영남 최초의 야권도지사 민주개혁진영호 도지사가 됐고 작년에 저는 김포에서 재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장 무난했죠. 예, 낙동강 전선이 어려우니까 네. 부산에 경남에 와서 사령관이 선거를 좀 지휘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저는 기꺼이 받아들여서 양산에 가서 80일 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을 제가 사수한 장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당이 지금 8분의 대선 후보 중에서 영남에서 출마해서 승리해본 경험도 저밖에 없고 또 역시 떨어져 본 경험도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를 부산 경남 사람들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리틀 노무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울경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않으면 정말 치열한 대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도층의 중도와 중원의 확장성이 있고 부울경에서 확실하게 득표력으로 검증된 김두관이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부산, 경남, 울산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강력기초의회에 출마하는 사람들도 대선은 3월 9일이고 지방선은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부울경의 지방선거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울경에서 지금 공직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은 김두관하고 운명공동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기 선거처럼 우리 후보님이랑 공동운명체도 띄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조하신 건데, 네. 제가 볼 때 어쨌든 PK 부울경 지역에서 이전부터 보면은 그 부울경 차지하고 있는 게 전체 유권자 15%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에서 40% 이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이 그동안 역대 선거 데이터에서 드러나는데 어떻게 우리 후보님은 자신하십니까? 우리 당 경선 중에 있는데요. 경선에서는 무난하게 통과해서 본선에 6명이 진출하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는 뭐 지지도로 가지고 아니면 또 뭐 나름대로 정책을 가지고 판단해서 또 지지도가 좀 높고 낮고 이러지만 일단 본선에서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상대당이 국민의힘의 후보하고 상대적으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중도 중원의 확장성이 있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 있는 김두관, 그리고 부산, 경남, 울산에서 확실하게 거의 50% 가까이 득표할 수 있는 김두관이 가장 본선 경쟁이 있다라고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파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감히 자신합니다. 지금 이제 8분의 후보가 각축 중인데요. 제가 옛날에 이제 대선 후보들 들어보면은 자기 말고 딴 사람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되고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출마를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지금 나머지 7분 중에서 우리 후보님이 볼 때, 아, 저 사람이면 대통령을 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분이 계시다 하면 제가 그분 줄에 서서 열심히 도울 텐데요. 물론 뭐 지지율은 높은 후보들이 이제 총리 출신도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있지만 본선 경쟁력에 대해서 제가 좀 확신을 하기 힘들고요. 정말 저분에게 국정을 맡겼을 때 정말 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또 불평등 극복, 지금 해난이 되고 있는 부동산을 비롯한 민생 경제를 그래도 잘 할 수 있겠다는 아직까지 확신이 안 들렸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시대 정신을 수도권 일거 개최 그리고 불평등 극복이라 했는데 예. 이 부분에서 그래도 가장 준비되고 의지가 있고 추진력이 있고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국정을 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감히 김두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당원과 국민들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본선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고 며칠 전에는 남부지방에 호우 피해가 많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또 건강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수도권 일거 개최 그리고 불평등 타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 발전을 통해서 서울공화국이 아닌 연방자치분권 국가로 가야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감히 저 김두관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했고요. 풀뿌리 자치인 마을이장, 그리고 기초자치정부인 남해군수, 또 지방정부를 도와주고 지원하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 강력행정인 경남도정을 맡을 때마다 성과를 내왔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잘 알고 민생을 확실하게 챙기고 또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을 갖고 있는 분이 국정을 맡아야만이 이런 시대 정신을 저는 감히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년 3월 9일에 있는 20대 대선은 2012년 대선을 재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2년에 정말 보수와 진보가 대격돌을 해서 51대 49 승부가 났습니다. 내년에 있는 20대 대선에서도 민주개혁 세력들이 총집계를 하고 아마 보수 세력도 하나로 뭉칠 텐데요. 본선 경쟁이 가장 있는 또 부산, 경남, 울산에서 40%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이번 20대 대선에서 저는 민주개혁 진보 진영이 승리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부산, 경남, 울산에서 40% 이상을 득표할 후보 더불어민주당에 감히 김두관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대합니다. 필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4기 민주개혁 정부 김두관이 앞장서 출범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